내 신념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뉴욕의 미슐랭 스타 셰프로 명성을 쌓은 프랑스인 셰프는 완벽한 요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한국의 요리 방식에 소름 끼치게 경악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까다로운 신념에 금이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의 신념이 요동을 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의 셰프 루카스 보몽이에요. 뉴욕 한복판에서 2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 보몽 그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요리를 완벽하게 갈고 닦으면서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로 이름을 알렸어요. 제 레스토랑 보몽 그릴은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의 대명사였고 예약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도시도 변했고 사람들의 입맛도 바뀌었는데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팬데믹, 경제 불황, 그리고 새로운 음식 트렌드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예전 같은 명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루카스, 우리 뭔가 변화를 줘야 해요. 레스토랑 매니저인 장피에르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매출이 거의 40%나 줄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 같은 걸 원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거? 그 말이 혹시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이야? 저는 날카롭게 되받아쳤어요. 이 레스토랑은 완벽한 미에 세운 곳이야. 장피에르, 그걸 쉽게 포기할 순 없어. 장피에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루카스, 어쩌면 진화하는 거죠. 진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평생을 바쳐서 프랑스 고급 요리를 배우고 완성해 왔어요. 그걸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텅 빈 식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뉴욕에서 한창 떠오르는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소박한 재료에서 나오는 깊은 맛. 그 모든 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나 한국에 가야겠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번개처럼 확신을 가지고 울려 퍼졌어요. 장피에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한국 요리에 빠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오직 프랑스 요리만을 고집하던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 요리 인생을 바꿀 계기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여느 대도시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곳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공기 속에는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불에 구운 고기 냄새, 매콤한 김치 냄새, 그리고 달달한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와 경적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곳은 거칠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가득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에 읽었던 기사 내용이 떠올랐어요. 광장시장.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복잡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각종 천부터 싱싱한 생선까지 없는 게 없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사람들은 크게 소리치며 흥정하고 웃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경험이었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무언가였어요. 시장을 한참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있었어요. 눈길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특히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허름한 철판 위에서 뭔가를 붙여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저를 잡아끌듯 퍼져나왔어요. 빈대떡, 녹두전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주걱을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뭔지 잘 몰랐지만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접시에 갓 부친 빈대떡을 올려서 건네줬어요. 바삭하게 튀겨진 노릇노릇한 전이었는데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너무 기름지고 단순해 보였어요. 고급 요리라고 하긴 어려운 비주얼이었죠. 그래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처음엔 바삭한 식감이 확 느껴졌어요. 겉은 크리스피하고 속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담백한 녹두 맛에 김치의 칼칼한 맛이 어우러졌어요. 짭짤하면서도 매콤하고 살짝 새콤한 느낌까지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가장 놀란 건 맛이 아니었어요. 바로 옆 가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어린 남자아이에게 만두를 한 움큼 더 쥐어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더 먹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냥 덤으로 줬어요. 아무 조건도 계산도 없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순간 멈춰섰어요. 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공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었고 원하면 값을 치러야 했죠. 하지만 여기, 이 시장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었어요. 나누는 것이었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질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메뉴는 간단했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끝도 없이 작은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김치, 단무지, 시금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제 첫 반응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였어요. 그러자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에요. 저희가 손님께 드리는 작은 덤이에요. 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공짜로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손님이 주문하지 않은 건 절대 내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처럼 보였어요. 종업원이 자리를 뜨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깨닫게 됐어요.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맛이나 플레이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은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시장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이곳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어요. 각 가게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음식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상인들, 작은 가족 운영 식당, 그리고 만두를 나눠주던 할머니까지 모두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경쟁보다 따뜻함을, 완벽함보다 나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저를 자꾸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시장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따뜻함, 이 나눔의 정신을 뉴욕의 내 레스토랑에서도 전할 수 있을까?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음식의 따뜻한 정서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정말 오랜만에 무언가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였어요. 광장시장을 다녀온 지 며칠 뒤, 저는 작은 전통 한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 중엔 마늘과 참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조용한 대화 소리가 공간을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천천히 이 모든 걸 음미하고 있었어요. 식사는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치는 물론이고 매콤한 무생채, 나물 반찬, 그리고 어묵볶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종업원이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라며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한 입씩 음식을 맛보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족, 친구, 연인들, 다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와 그들의 딸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그 일행 한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낯설죠?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조금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 다 익숙하지 않네요. 저는 좀 더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는 식사에 익숙해서요. 모든 게 정리되고 정확해야 하는 그런 식사요.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음식이 단순히 정확한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죠.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가족에겐 음식이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밥상 앞에 모이면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가만히 그들의 말을 곱씹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맛이나 플레이팅이 아니라 인연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게 선뜻 와닿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순간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마침 할머니 한 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자, 따뜻할 때 얼른 드셔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찌개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런데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멈춰섰어요. 된장의 깊고 구수한 맛이 혀를 감싸고 채소에서 우러난 은은한 단맛이 뒤따라왔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럽고 뭔가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마치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제 반응을 궁금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예요. 이런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함께 해왔는지 기억하는 음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재료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역사였고 문화였고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였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족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린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눠요. 남편이 말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음식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만 했어요. 정확한 계량, 정밀한 조리 과정, 아름다운 플레이팅.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완벽한 한 접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함께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요리의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뉴욕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요리가 단순히 완벽함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요리가 되도록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안에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봄온 그릴을 운영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먼저 팀을 모았어요. 장피에르와 주방장 장베르,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어요. 모두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듯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일까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단순히 요리만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전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해요. 장피에르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경험이라니? 무슨 말이야, 루카스? 손님들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느껴야 해요.
식사를 하면서 따뜻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주방장 장베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마 한국에서처럼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자는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정시켰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라 덤으로 다른 걸 제공하자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전해야 해요. 따뜻함, 인연, 집 같은 편안함을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장피에르가 신중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글쎄, 루카스 이거 위험한 시도 같아.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태될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불안한 눈빛들. 당연했어요. 변화란 원래 쉬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몽 그릴이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레스토랑에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기본 반찬이었어요. 한국에서처럼 손님들에게 작은 반찬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피클 몇 가지, 따뜻한 국 한 그릇, 작은 밥 한 그릇.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에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 방식을 바꿨어요. 손님들을 맞이할 때 좀 더 따뜻한 태도를 갖도록 했어요. 그동안 저는 요리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레스토랑 전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님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맛,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같은 음식. 그걸 프랑스 요리와 결합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프랑스식 오리 콩피를 준비하고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였어요. 바삭하고 부드러운 오리고기에 깊고 구수한 된장 소스를 더했죠. 솔직히 이 조합이 통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초조했어요. 손님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어요.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프랑스 요리인데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워요. 그들은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을 느끼면서도 된장 소스에서 전혀 새로운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니었어요.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다리 같은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리뷰에는 음식만만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분위기, 경험, 그리고 따뜻한 덤이 함께 언급되었어요. 어느 날, 한 커플이 기념일을 맞아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웃고, 대화를 나누고, 기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서로 나눠 먹으며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그 가족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간이었고 추억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음식의 의미였어요. 이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의심도 있었고 실패할까봐 불안한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보몽 그릴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연결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요리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처음 보몽 그릴에 변화를 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단골 손님들 역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어요. 기존의 손님들은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다이닝 경험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더 캐주얼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오래된 단골 손님인 톰슨 씨가 늘 앉던 자리로 왔어요. 식당을 둘러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딱 봐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완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늘 우리가 제공하던 고급스럽고 정갈한 서비스를 기대했어요. 루카스, 그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오랫동안 여기 와왔지만 이건 뭔가 다르군. 테이블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데 대체 다 뭐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톰슨 씨. 손님들이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편안한 분위기? 난 그걸 원해서 오는 게 아닌데, 난 완벽한 음식을 기대하고 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톰슨 씨 같은 단골들에게는 변화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익숙한 건 격식 있고 정제된 다이닝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음식이 단순히 맛만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손님들이 여기에 와서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가 직접 경험해보길 바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젊은 손님들이 식당의 변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여기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 그치? 뭔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그리고 음식도 진짜 맛있어. 이상하게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분명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변화는 확실히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보몽그릴에 대한 입소문이 퍼졌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 표정부터 달랐어요. 예전엔 정갈한 서비스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뭔가 새롭고 따뜻한 경험을 기대하는 얼굴이었어요. 대화 내용도 달라졌어요. 여기 오면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맞아. 반찬들이 나오니까 음식이 더 풍성해 보이고 뭔가 환영받는 기분이야. 고급 레스토랑인데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진짜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 커플이 데이트를 하러 왔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아마도 이전의 보모음 그릴을 떠올리며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아 반찬을 하나둘 맛보며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서로 음식을 건네주며 대화도 활발해졌고 점점 더 편안해 보였어요. 마지막에 여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단순히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가 환영받는 느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을 하러 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레스토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평론가들도 점점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프랑스 요리의 우아함과 한국적인 따뜻함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가 많아졌어요. 더 이상 미슐랭 스타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요리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도 있었어요. 모든 손님이 이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손님들이 서로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보몽 그릴은 더 이상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고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나눔과 따뜻함이 되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의미 있는 요리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보몽그릴의 변화를 준 지 몇 달이 지나갔어요.
식당은 여전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계속될까? 이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까?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예전 단골들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도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직원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한국에서 만났던 중년 부부와 딸, 그들이 뉴욕에 왔어요.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루카스.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드디어 왔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황급히 달려갔어요. 와, 정말 오셨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일부러 뉴욕까지 왔어요. 당신이 식당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곳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뉴욕까지 왔다고요? 너무나 현실감이 없었어요. 저는 얼른 테이블을 준비하고 그들이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완벽한 플레이팅과 미슐랭 스타만을 좇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지금 제 식당에서 제가 바꾼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서 직접 서빙했어요. 프랑스식 오리 콩피에 된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 저희 과거와 현재가 담긴 음식이었어요. 접시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자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거예요. 진짜로 해냈네요. 두 가지 세계가 하나로 만나 있어요. 중년의 아버지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당신이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해했어요. 음식이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고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된장 한 병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배움, 그리고 그들과 나눈 인연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된장병을 손에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프랑스식 오리 콩피에 된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 보몽 그릴이 가진 이야기이고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은 요리예요. 장피에르와 셰프 장베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길이 맞다는 거요. 다음 날 새로운 메뉴가 정식으로 추가됐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인연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 음식 속에는 제가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요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미슐랭 스타보다 더 값진 사람을 위한 요리를요. 어떠셨나요? 덤문화라는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가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에 불빛을 비춰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마음의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